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3번을 풉니다. 23번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본 환원율은 투자론에 나오는 용어로서 미래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현재 유효한 자산에 대한 금리 할인율을 말합니다. 유효한 자산은 이자에 대한 금리 할인율이 더 높죠. 신용 불량자에게는 이자를 더 높게 매기는 그 비율을 자본 환원율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환원율은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수익 환원법에서 환원율과 똑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자본 환원율, 종합자본 환원율, 환원 이율 다 똑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본 환원율은 순소득이 부동산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누면 그게 환원이율이 되고 자본 환원율이 됩니다. 환원이율은 시조 12,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우드법, 그 다음에 부채 감당 비율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조 2L부라 그럽니다.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우드법, 부채 감당 비율로 자본 환원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 감당 비율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부채 감당률로 구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총 수익 가격에서 총 투자액에서 순영업소득을 자본 환원율로 나누면 총 수익 가격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의 특성에 따라서 자본 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자본 환원율이 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본 환원율은 위험 자산에 대한 금리에 대한 할인율을 말합니다. 위험 자산, 신용이 불량한 자에게는 이자에 대한 금리가 높죠. 이걸 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럽니다. 자본 환원율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우드법, 부채 감당률로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거죠.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합니다. 프로젝트의 투자 유형을 반영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시장 금리의 상승은 이자가 높죠. 당연히 위험률이 높죠. 그래서 자본 환원율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의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 환원율이 상승합니다. 투자의 위험이 낮아질 때 자본 환원율도 하락하는 거죠. 신용이 불량한 자에게는 이자가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본 환원율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자본 환원율을 말하는 것을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 위험이 높으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하고 투자 위험이 낮아지면 자본 환원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순영업소득의 해당 자산의 가격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곱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이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일정할 때 투자 수요의 증가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신용이 좋다는 말이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 이자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자산 가격이 위험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하는 거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높이는 요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신용이 좋다는 말이죠. 신용이 좋으면 당연히 자본 환원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자본 환원율은 신용 위험률이 말하니까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이자가 높다는 말이죠.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위험률이 높다는 말이니까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환원율은 위험률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 신규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겠죠. 이상 자본 환원율을 쉽게 말하면 위험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 환원율은 반드시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우드법, 부채 감당률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 환원율을 감정평가 이론에서 환원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 들어갑니다. 23번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본 환원율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이 외에도 엘우드법,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말하며
금리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자본 환원율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위험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이 불량한 자에게는 이자를 높게 해서 대출을 해주죠. 이자를 높게 해서 대출해 주는 것이 위험률입니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순영업소득이 일정할 때 내가 매달 매년 또는 벌어들이는 그 금액이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이 일정할 때 투자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산 가격이죠. 위험률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아파트, 내 자산이 올라간다는 거죠. 위험이 없다는 말이죠. 자산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위험이 없으니까 자본 환원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가겠죠.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 지문이 틀린 문장입니다. 23번 정답을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3번이 정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투자 위험의 감소는 당연히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겠죠. 투자 위험이 감소했다는 것은 위험이 낮아졌다는 거죠. 자본 환원율을 위험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투자 위험의 감소는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맞는 문장이죠. 5번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유치 등 특성에 따라 자본 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죠. 당연하죠. 부동산의 개별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각각의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자본 환원율, 위험률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죠. 자본 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23번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가 자본 환원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위험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 불량자에게는 자본 환원율이 높고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자본 환원율이 낮춰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본 환원율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이론에서 환원율과 똑같다. 그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말한다. 당연히 위험한 사람에게는 이자율이 높겠죠. 위험이 정상적이고 위험이 좋은 자산은 이자율이 낮겠죠. 자, 자본 환원율은 위험률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자본 환원율은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은 시조 1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부채감당률법으로 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상승하니까 위험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3번 순영업소득이 일정할 때 투자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위험률이 낮아지는 거죠. 자산 가치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자, 4번 투자 위험의 감소는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 위험이 감소됐으니까 위험률이 낮아지는 거죠. 자본 환원율을 위험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본 환원율이 낮추는 요인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5번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 특성에 따라서 자본 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본 환원율 즉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의 해당 자산의 가격을 나눈 가격이기 때문에 나눈 값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자산 가격 상승은 위험이 낮아졌다. 자본 환원율은 위험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23번 정답을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영업소득이 일정할 때 투자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 낮추는 요인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